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는 여러 분야의 개혁과 함께 교육 현장의 변화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지역의 교육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더 큰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다듬어 나가야 할지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환경 농축산 인재를 육성하는 강진의 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베트남 유학생들이 스마트팜에서 직접 토마토를 수확하며 실습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친구 좋아해요. 올해 전남 직업계고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77명 가운데 일부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해외 인재 유치와 직업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선발됐습니다. 이 같은 전남의 해외 인재 유치는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 교육 정책으로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협력해 지역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 체계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마음돌봄 휴가의 신설과 교사의 정치 활동에 자유를 보장하는 등 교권 신장을 위한 방안도 구상됐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부터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사에게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인 정치적 기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기존 교육 현장의 변화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지속적으로 부딪혀온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 현장 전면 도입.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을 교과서가 아닌 교육용 자료로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장관님? 새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화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학교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인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교육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새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신중하게 보완하면서 대전환의 시기를 맞았다고 외쳐온 전남교육. 이재명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맞물려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한 번쯤은 써보셨을 겁니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집 근처의 식당과 마트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오는 9월까지 환급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상가 밀집 지역. 마트와 식당, 옷가게 등 상가마다 온누리 상품권 거래가 늘었습니다. 집 앞에 같은 골목 시장에서도 쓰고 식당 같은 데서도 쓰고 많이 써요. 정부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과 카드형인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대폭 높였기 때문입니다. 기존 10% 할인에 더해 정부가 오는 9월까지 환급 행사를 추가하면서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20만 원을 충전해 사용하면 2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소비자들은 조금이나마 가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200만 원 생활비로 쓴다고 하면 20만 원이 캐시백이 되니까 그걸로 실은 애들 학원비를 하나 더 충당할 수도 있고 외식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려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2,000제곱미터 이내의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야 합니다. 광주시의 경우 181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고 5개 자치구 중 광주 서구가 112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상품권 가맹점이 늘면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10에서 한 20%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온누리 상품권은 대표적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보다 환급률이 3%포인트 높고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게 없는 만큼 지자체가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이유입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온 서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 개선과 브로커를 통한 대량 유통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내일 출근길부터 다시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현충일 연휴 동안 파업을 중단하고 사측과 광주시의 교섭 재개를 요구했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임금 8.2%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요 감소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임금 동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비상소송 대책반을 가동하고 대책이사를 투입해 운행률 70%대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양시 중마 지역에 어린이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광양읍에 있는 희망도서관에 이어서 지역 내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어린이 도서관이 책 읽는 도시로 가는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는 현장, 김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양시 마동에 어린이 도서관이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연면적 1,440여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14,000여 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 독서 공간을 넘어 창의와 배움이 어우러진 복합 지식문화 공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특히 자율창작 공간 꿈뚜락은 지역 최초의 어린이 자율창작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상상한 것들을 마음껏 만들어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저희 꿈빛만의 공간입니다. 지난달 20여일 동안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 수만 300여 명이 넘으면서 호응도 큽니다. 집 근처에 있어서 우선 좋고 아이들끼리 그냥 놀러 가자 하면서 친구랑 손잡고 접근하기가 좋아서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개관한 꿈빛 도서관은 지난 2017년 개관한 광양읍권 희망도서관과 함께 지역 거점 생활 권역의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마권 어린이들도 독서 문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서 그 지역의 독서 문화가 공히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독서 환경을 저희가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광양시관 내 6곳의 시립도서관 이용객 수는 모두 40여만 명입니다. 지난 2021년 21만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19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 37곳의 일일 평균 이용객 수도 지난해 13,700여 명으로 3년 전에 비해 5,5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역의 독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광양 꿈빛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들과 함께 책 읽는 도시 분위기 확장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이 현충일 연휴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 순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5일 저녁 빛가람 호수공원을 시작으로 오늘 오후 송정 5일 시장까지 10여 곳을 돌며 대선 승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6.3 대선에서 골목선대위 광주 전남 위원장을 맡아 지역 곳곳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여수 국동항 해상에 경유가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여수시 국동항 내 냉동창고 앞 해상에 경유로 추정되는 갈색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현장 확인 뒤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오염 해역 인근에 정박된 어선의 연료 탱크에서 경유 56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25년 청소년 알바 친화 사업장을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합니다. 청소년 알바 친화 사업장은
25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1년 동안 상하수도 요금 보조와 종량제 봉투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선정 기준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 등이며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주제로 한 기획전 나의 털복숭이 친구들이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다음 달 8일까지 열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